안녕하세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채널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엄청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장중 거의 한 15% 정도 빠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하루 동안 고점 대비 보게 되면은 한 400불 이상에서 지금 200불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건지 한번 짤막하게, 거의 대부분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한번 살짝 담아서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테슬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수혜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테슬라 주식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 수혜를 입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라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유럽 얘기부터 해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테슬라 세일즈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거의 절반 정도 안 팔리기 시작하더니 작년 대비 지금 2월, 3월 전부 사실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건 그 문제 손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 손동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고 좀 위태위태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독일의 구구정당 전당대회에 이제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약간 좀 왜곡된 역사 발언 같은 걸 했어요. 한국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자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구구정당이라든지 구구 그런 모임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잘못된 역사관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불편한 형태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다들 테슬라 안 탄다라고 하겠죠. 지금 그런 일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이 촉발이 돼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랑도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 일론 머스크 반 트럼프 그런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기 팔로알토에서도 그런 시위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밴달리즘, 테슬라 쇼룸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고, 그 외에 슈퍼차지 스테이션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주차가 돼 있는 남의 이제 테슬라 차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저라든지 제 주변에서 그런 직접적인 사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다행히도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정부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앉혀가지고서는, 다들 아시죠? 이제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확하게 이제 그런 행정부는 아닌데 이제 백악관 직속 그룹이죠. 그 그룹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멀리 봤었을 때는 이제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멀쩡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살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미움의 화살들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연관이 돼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400불 뭐 중반에서 지금 200불 초반까지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웃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서는 사실 구설수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격이 다른 그런 레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조 레이건 팟캐스트에 일론 머스크가 출연을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잘못 지급이 되고 있고, 특히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거가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거의 스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매니지먼트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라는, 이제 가버닝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망한 사람한테 지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지출을 이제 줄임으로써 많은 이제 재정적으로 세이빙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200 빌리언? 저도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액수를 세이빙을 했고, 아마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또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제 생각에 좀 잘못되게 표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테슬라 차주들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행동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일론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론이 피해를 입죠. 일론의 많은 재산의 많은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식과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일론이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또 다른 트위터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이제 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테슬라 주식이 일론 머스크 부의 전체 차지하는 게 아마 17% 정도 되는 걸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완전, 그러니까 정말 큰 포션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받는 피해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수많은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의 그런 은퇴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런 주식이 이제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절반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받은 피해보다는 미국 국민이 받은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좋아해야 할 일인가, 그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미국 장 자체가 이제 전부 빠졌죠. 지금 사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업자도 굉장히 늘고 있는 형태고, 실업자만 느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 고용 쪽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인덱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람 수를 더 줄일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더 공개가 되면서, 또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쭈그러들었어요.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국엔 주식시장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근데 이제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그닥 밝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죠.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연준 의장이 와서 이제 설명을 했죠.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서
금리가 변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좀 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인데 그 높은 상태로 아마 한동안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동네 쪽에 하이킹을 하러 좀 나왔어요. 바람도 실까 머리도 좀 식히고 운동도 좀 해야 해서. 여기 실리콘밸리는 겨울이랑 봄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만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이때만 좀 비가 오고 이 기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다 비는 거의 안 온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다 녹색이죠. 지금은 다 녹색인데 금방 다 이제 갈색으로 바뀝니다. 아마 4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 4월 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요때가 어떻게 보면 녹색이라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밤낮으로 일하는 곳인데 또 이런 조금만 또 벗어나 버리면은 이렇게 또 한적한 자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주식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당분간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또 이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히 관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불안성, 특히 이제 관세 부분이 이게 지금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가지고서는 사실 방향을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 굉장히 이제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동차 산업은 이 관세랑 사실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관세는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관세가 없는 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 이제 소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차를 만드는 것도 훨씬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관세 조치 때문에 사업 전체를 또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요번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드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전통 자동차를 만드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차들도 있지만 또 멕시코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멕시코에서 다 만드는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GM 쪽, 쉐보레라든지 GMC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몇몇 차종들은 아예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많고, 토요타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 미국 관세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이 그냥 단순히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를 이제 딜러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러가 차를 이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딜러가 그걸 이제 직접 소비자한테 팔게 되는 형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모레 바로 관세 25% 해가지고서는 멕시코랑 25%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땅땅 해가지고서는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몇 그런 이제 공산품들은 사실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미 그런 제품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벌써 가격을 한 10%뭐 이렇게 올린다라고 한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는 바로 그렇게 뭐
내일 모레 뭐 관세 때문에 가격을 뭐 얼마 바꿔야겠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되기가 힘들고, 일단 메이커에서 그렇게 가격을 갑자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딜러십이랑 가격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만약에 25% 관세 그렇게 해서 가격을 바꾼다라고 해도 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쉐보레 기준으로 이제 이커낙스라는 차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작은 차예요. 굉장히 작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코나 정도 되는 차거든요. 그 정도 차인데 한 미국에서는 2만 불 정도에 살 수 있는 차고 2에서 3만 불. 그거 말고 또 똑같은 브랜드에서 트래버스라는 차가 있어요. 트래버스는 좀 더 큰 차죠. 약간 트래버스 한 산타페 정도 된다라고 봐야 하는데 어 그런데 이게 관세가 매겨지면은 지금 이커낙스가 트래버스보다 더 비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품 전체 라인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훨씬 더 조그마하고 더 낮은 급으로 만든 차인데 엔트리 레벨 차인데 관세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지금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한 거냐 이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임팩트가 갈지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다 넘버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관세가 이제 실현이 되면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관세를 위해서 경기가 좀 희생되는 거는 감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테슬라 이야기 또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도 이제 멕시코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부품이 당연히 오고 있고, 그렇지만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모든 자동차, 쉐보레라든지 포드 다 포함해서 토요타 가장 많이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라는 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싱부터 해가지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과 제조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나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부품을 가지고 오는 그런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는 이런 관세 조치에 따라서 받는 영향 자체가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한 이 결국에 이제 관세가 되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도 관세를 받아야겠지만 이제 외교라는 게 결국에는 상호작용이잖아요. 한쪽이 관세를 때리면 다른 쪽도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미국에 있는 제품도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많은 메이커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업체들,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대륙에 이제 지금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든지 수출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가버린다라고 했었을 때도 테슬라가 유럽에도 이제 기가 팩토리가 있고 중국에 샹하이 기가 팩토리, 그리고 미국에도 텍사스 기가 팩토리, 이렇게 생산 기지가 각 대륙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델 Y를 또 다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관세 때문에 무역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제 생각에는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다.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펼쳐졌을 때 이제 모든 정치라든지 그런 국정 운영이 다 비슷비슷하듯이
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국민 삶이 이제 힘들어지면은 이거는 결국엔 이제 정치 인생 결국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도 천하의 도널드 트럼프도 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런 카드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늘 이제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다가 그런 뭐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도 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완전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됐었을 때 테슬라가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맞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조립이 되는 미국에서 생산 조립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멕시코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또 중국의 의존도도 굉장히 낮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테슬라가 결국에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 주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은 시장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고용 지표 계속 안 나오고 관세 가속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차량 전체적인 판매가 줄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주가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아마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였던 로보택시 부분이 있겠죠. 로보택시가 올 하반기부터는 오스틴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운행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타임이 더 늦어지거나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사실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된다라고 테슬라 중역들이 인터넷에 나와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가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 같은 것들이 크게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이 냉담하게 반응해버리면은 또 주가가 추가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탈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담아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랑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워낙 파워가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의견이 또 강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흐트러졌을 때 그런 좀 위기 그런 거에 대한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터진 뭐 유럽에서의 판매 감소라든지 또 특히 미국에서의 그런 반 테슬라 움직임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언젠가 이게 또 제 생각엔 터질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터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모델 Y가 이제 테슬라의 모든 상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모델 Y가 이제 지금 딜리버리가 되고 있죠.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런치로 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 이 새로운 모델 Y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본인들의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많이 없는 그런 충성 고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를 이제 인수받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뭐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Y가 이제 런치 에디션이 끝나고 일반 차로 가면서 그렇게 이제 판매가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6월 이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터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일찍 터진 게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게 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제 기준으로서는 모델이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제 생각엔 오히려 피해가 더 적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 섹터라는 거는 결국엔 클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게 이제 되게 큰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은 중국은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대수랑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제 딱 반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반, 내연기관차 시장 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그런 전기차 배급, 이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이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파이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올라갈 거 말고는 이제 내려갈 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하게 보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식에 대한 그 트윗이 있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살아남기만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비록 힘들겠지만 좋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거의 꼭대기 올라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느덧 이제 제 채널이 4,000명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시청해주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 전하고 싶고요. 막간 요번에 이제 리뷰해보고 이제 느낀 건데, 전기차를 이제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리뷰는 하시죠. 근데 이제 좀 전기차 전문가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평가하는 방식이나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좀 다양한 전기차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콘텐츠,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또 제가 수렴해가지고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지요. 해보겠습니다. 뷰가 좋은 곳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와우. 거의 뭐 실리콘밸리가 다 보이는 것 같네요. 저쪽으로 이제 산호세가 되겠고, 저기 뭐 마운틴 해밀턴, 저쪽에 이제 바다랑,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잘 보이시지, 이 카메라로 안 찍힐 것 같은데 저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하이킹을 잠깐 해봤어요. 올라오는 데는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경치도 있고 새로운 뷰를 보니까 또 마음이 좋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그 외에 또 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생의 오르막, 그러니까 이제 힘든 부분, 힐 클라이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로 계속 올라갈 때 힘들지만 우리가 그 끝까지 올라갔었을 때 뭔가 멋진 걸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이제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없으면은 사실, 그게 없거나 뭐 그렇게 이제 간절하지 않다면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테슬라 주식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과 이제 미션,
대한 이제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르막 다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경치처럼 언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분명히 굉장히 달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